되게 단어 외우는구나. 그래요. 자, 이제 알 건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대표 문제를 풀고 이제 숙제를 내게 하면 되겠죠? 네. 일단 이 평면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놓으셔야 되고, 이 녀석의 마지막이 아마 이동이죠, 그쵸? 네, 직방 원방 다음 이동인데, 이동 엄청 중요하니까 이동 꼭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대표 문제 1번. 자, A점이 3,3이고 B점이 A,-2인데 거리가 5루트이라고 하네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원 노트도 일부러 그 점점점 되어 있는 게 그림 그리라고 준 건데, 여기가 3,3이고 A,-2면은 y는 -2다가 확정이기 때문에 x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y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서 얘네 y의 거리는 이미 5입니다. y의 거리는. 그쵸? 제가 어떤 점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게 5루트이라는 거는 결국 y는 5가 고정이고 x가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알다시피 이제 5루트2가 나와야 되니까 x도 5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1대 1대 루트 2가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x가 5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점도 있지만 이 점도 x가 5 떨어진 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정답이 그래서 -2랑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6이겠죠. 그렇죠. 네. 문제가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쵸? 이 문제를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2와 8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우리 도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잠깐만, 어쨌든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가 정답이 나올 건데 세상에나 뭐야, 중점이잖아. 얘네 중점이 3이잖아. 이 두 아이의 x좌표의 중점이, 뭐야, 그러면은 두 아이의 합은 2배인 6이겠네. 금방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구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런 사고방식을 길러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니죠. 이제는 그림인데 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사고방식 길러보시면 되겠죠. 태희는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중점으로. 중점 써야 될 것 같은데 태희 그림을 그리고. 네. 그쵸. 얘들아, 이렇게 풀면 수학이 재밌는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쵸. 저런 사고방식들로 킬러 문제 접근해 나가는 거고요. 얘는 대표 문제지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건 딱 이 정도거든요. 킬러 문제를 대하는 마인드만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킬러 문제를 대하는 마인드를 장착을 언제 할 거냐가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 좀 이제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네, 빨리 장착할수록 더 좋은 쪽으로 바뀌겠죠. 네. 그 입시 인생에서만요. 전체적인 인생은 모르겠고. 8번 하겠습니다. 자, A좌표가 -1,2고요. B좌표가 0,1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OP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점 담은 점을 찍어 볼게요. 저는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추천한다 했잖아요. 얘는 조금 크게 그려도 되겠다. 0,1, -1,2 여기 있네요. A, B점인데, 자, X축 위의 점 중에서 이 둘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아마도 이런 데 있을 것 같죠? 이런 데 있을 것 같죠?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이 점과의 거리를 구할 건데, 여기는 보세요. 이 자식은 Y좌표가 0이 확실하죠? 그럼 얘는 1이죠? 차이가. 얘는 Y 차이가 2죠? XY 차이 따로 보라 했잖아요. X의 차이가 2고 Y의 차이가 1인데, 그러면은 반대로 같은 거리가 나오려면은 이 자식은 X 차이가 1이고 이 자식은 2면 되겠다라는 느낌이면 바로 들어오죠. 그쵸? 네. 다시 한번 건우가 안 봤어. 자, 봐요, 다시. 그러니까 Y의 차이가, Y는 0이니까 얘가 확정이니까 X축 위의 점이면 Y 차이가 1이고 Y 차이가 2예요. 그럼 X 차이가 반대로 1, 2 돼주면 또 같은 거리가 나오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겠죠. 네. 마이너스 2겠죠.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우한테 제가 이 문제를 풀라 했으면 건우는 100% 이제 얘를 뭐 a, 0이라 준 다음에 거리를 구합니다.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얘 루트 씌운 거. 얘랑 자,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막 이거 해가지고 이걸 막 풀 거예요. 그쵸? 풀어가지고 a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x, y 따로 보면은 그래프 쫙 그리면은 바로 나온다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알아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보는 게 이 사고방식이 진짜 잘 잡혀야 돼요. 킬러 문제 푸는 접근법이라니까요. 네. 언제 연습해야 돼요? 지금요. 네. 아니, 그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연습하면 일주일 만에 될까요? 안 되죠. 킬러 문제는 안 돼요. 할 수 있을까? 나쁘진 않지, 그치, 근데. 그치. 자, 이런 마인드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건우가 테이를 처음 볼 텐데, 테이가 뭔가 약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렇게 안 봤다고? 알았어. 알겠어요. 아니, 태희야, 근데 너 처음부터 책 안 가져오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건우가 태희 보면서 쟤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래. 용이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네, 자, 보겠습니다. 네, A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 5겠죠? 그쵸? 1하고 1대2 대 루트 5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해볼게요. 15번입니다. 채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 B, C가 A가 직각인 삼각형이다. 원래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기울기를 활용하면 진짜 좋겠는데 일단 기울기를 활용할 일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좀 작게 할게요. 1, 3,2, A, 5니까 역시 Y좌표가 5면은 Y좌표 5인 것만 이렇게 쳐놓으세요. 수많은 점이 있는데 여기가 A좌표고 여기가 B좌표인데 C점을 잡을 건데 중요한 게 뭐냐? A가 직각이 되게 잡을 거니까 이 기울기와 수직인 I한테 기울기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C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준 문제냐면 우리 일단 직방을 알고 있으니까 좀 직방으로 풀어볼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좀 재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것도 X, Y 따로 보면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직각이 된다는 건 얘가 X 2가 할 때 Y가 1 같죠? 그럼 직각이 되려면요. 반대로 자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직각이 되려면 X1 뒤로 갈 때 Y가 2 올라가면 직각이거든요. 그쵸? X1 갈 때 Y가 2 올라가면 직각이에요. 다시 한번 X, Y 따로 볼 때 X2 갈 때 Y1 같죠? A에서 B로 갈 때. 그쵸? 그러면 반대로 X1 갈 때 Y2 가야 돼요. X 왼쪽으로 1 갈 때 Y2 가면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A점과 C점의 Y 차이는 4입니다. 그럼 X 얼마 가야 돼요? 2개 뒤로 가야 되겠죠. 네, C점의 좌표 마이너스 1,5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쉽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피타고라스 쓰는 건 맞긴 해. 이 문제가 원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야, C점의 좌표가 A,5인데 자, A,5랑 얘 사이의 거리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게 이거의 거리의 제곱이야. 피타고라스라는 말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X, Y 따로 보면? 왜 태희야? 태희야,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제 너가 중학교 때면 선생님이 이거 피타고라스 공식 써줬을 거야. 그 A제곱 해가지고. 근데 이제 봐봐.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버전의 풀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 태희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본 걸까? 수학 그냥 적당히 대충 좀 하는 선생님 정도로 봤을까? 네. 여러분 그 수능 만점 받는 거는 이런 마인드는 기본이 돼야지 받는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모든 거에서요. 네, 얘 말고도 모든 그 수학 과목에서요. 태희 표정이 안 좋은데 왜지? 태희야 나 그 수학만 만점 아닌데. 네.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걸 선생님이 혼자서 좀 알아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학원이나 학교쌤이나 실력들이 진짜 별로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송도도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서울 대치동까지 학원 다니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혼자서 막 이것저것 공부하고 탐구해서 좀 알아낸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빠르게
이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더 빠르게 익혀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번 문제 해볼게요. 세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0, 2,6, 마이너스 1,0, 2,6, 시점이 5, 마3이래요. 5, 마3. 그러니까 너네 내 풀이 보면서 이 풀이를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다 라는 걸 한 번 더 복습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쵸? 그걸 이제 언제 하면 좋아요? 삼각형이니 혹시? 삼각형. 네, 공수 1하고 공수 2가 이제 사이에 텀이 2시간 있으니까 그때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죠. 네, 알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아이의 외심의 좌표를 구해달라 했나요? 외심의 좌표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외심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쩔 수 없이 드디어 이제 그 거리 공식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외심이 뭐예요?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외심? 아마 여기 있겠, 뭐야 이거? 이거 수직이야 설마? 수직이네? 여기 직각이네? 그런 것 같은데? 직각이네. 외심 여기 있겠네. 여기 있네, 여기. 외심의 중점은 빗변의 중점이 있겠다. 그치? 자, 다 아시죠? 그 직각 삼각형이면 이 친구의 외접원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냐면 빗변의 중점에 있죠. 왜냐하면은 마치 빗변이 뭐가 된 거예요? 지름이 됐기 때문이죠. 지름의 원주가 90도. 예, 지름의 원주가 90도 확인하는 거라 이 문제는 얘가 직각인 걸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외접원의 중심은 두 아이의 중점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2분의 7, 2분의 3으로 하고요. 네, 둘의 합은 5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알았죠? 야,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어딨어? 빗변의 중점에 있어. 그치? 네, 그렇죠. 왜 그렇다고? 빗변이 지름이 된 거니까 지름의 원주가 90도 할 수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어때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좌표 3개 그림 점 안 찍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얘가 직각인지 아닌지 애매하죠. 잘 모르죠. 그쵸? 그리세요. 공수2에서 도형의 이동까지 평면 좌표 하는데 그림 안 그린다? 그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약간 뭐랄까, 네, 수학을 잘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림 그려주시고요. 됐죠? 21번입니다. 24번 할게요. 설마 태희가 대표 문제 풀었는데 얘 그림 안 그려서 얘한테 막혀가지고 얘부터 안 풀고 핸드폰 했을까? 정확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태희도 뭔가 대표 문제 풀어보려고 하긴 했을 건데 보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밑에가 해설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야 뭐냐 이건? 얘는 16으로 주고 얘는 왜 2의 제곱으로 주냐? 좀 어이가 없네. 어찌되었든 자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가 이거죠. 역시 얘를 보자마자 야 이거 x, 누구로 할까? x, 0으로 할까? x, 0이랑 0,4 사이의 거리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쵸? 그럼 얘는 또 똑같은 점을 갖다 놓는 게 좋겠죠? x, 0이랑 3,2 사이의 거리 아니야? 라고 물어봐도 될 일입니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개의 거리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야, 그러면 0,4는 여기 있고, 0,4. 3,2는 여기 있는데, 어딘가 x, 0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 점들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 나오는 거,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을 나오는 걸 구해달라고 했잖아. 최소값.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으면 이렇게 더하는 게 최소일까? 이거 궁금해야지. 얘 더하기 얘가 최소일까? 궁금해해야지. 근데 최소값 이거 좀 이상한데? 잠시만 기다려봐. 잘못 잡았는데 점을? 제 생각에는 이거 점 잡는 거요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최소값 못 구하지. 구하기 힘들지. 어떻게 최소값이 나와? 어디서 나와? 이건 최소값이 아닌데? 얘 더하기 얘는? 이건 최소값이 아니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x, 2랑요. 이게 맞을까요? 0,2라고 잡고요. x, 2랑요. 3,0으로 잡아볼게요, 이번엔. 알았죠? 어차피 내가 y좌표는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잡아보겠습니다. x, 2, 0, 진짜 안 되네요. x, 2, 0,6이네요. 그쵸? 6이고요. 얘는 이게 맞아요. 그쵸? 이거 맞죠?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0,6, 3,0, 0,6, 3,0 잡아놓고 x, 2는 그래요. y가 2인 곳 어딘가에 있겠죠. x, 2가. 이해하셨습니까? 바꿔봤어요. 왜 바꿨냐면요. 그러니까 x, 0을 여기다 두고 나머지 점 두 개를 얘 위에다 올려쳐가지고 이제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최소값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자, 3,0은 이 x, 2보다 밑에 쪽에, 0,6은 얘보다 위에 쪽에 둔 다음에,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쨌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뭐 이런 거에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최소죠 라고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선이 여기에 x, 2가 있을 때가 최소겠네요 라고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일단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나는. 근데 밑에 해설지에서 아마 지네가 원하는 방식의 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컨셉 자체는 알았으니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는 x, 0과 0,a 사이 거리이고 0,a는 4죠. 그러니까 x, 0을 뒀으니까 a가 4가 맞아요. 그쵸? a 양수라고 줬으니까 마사여도 상관없었겠지만, 자, 두 번째 또 x, 0에다가 b, c인데 bc, 얘는 c를 그렇군요. 아까 내가 여기 3,2라 뒀는데 그렇게 안 뒀군요. 얘는 이렇게 두래요. 자, 문제 원하는 대로 다시 가볼까요? 이 문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a와 b는 양수인데 c는 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x, 0에 0,4. 자, 보세요. x, 0에 3,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요. 그쵸? c가 음수였으니까. 따라서 3, 마이너스 2 여기다 두시고, 0,4 두시고, x축 위에 점 누군가 거리 제일 짧은 애는 여기가 맞죠? 그쵸? 똑같죠, 아까랑. 그쵸?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리의 최소값은 요 거리 물어보는 건데, 늘 말하지만 1대 2대 루트 5이므로 여기가 3이니까 전체 거리 3루트 5가 되겠죠. 그쵸? 1대 2대 루트 5니까. 따라서 A, B, C는 다 나왔죠? 네. A, B, C에다가 이제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정답 구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3번이네요. 그쵸? 네, 넘어갑니다. 자, 30번 하겠습니다. 네, 30번 두 점 A, B와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 P의 제곱 더하기 B, 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때 P점의 좌표를 B, 0이라 했습니다. 이거 앞에 문제랑 비슷하니까 바로 또 점 찍을게요. 자, 0,1이 여기 있고요. 4,3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X축 위의 점 P점이 여기 있는데, 자, 우리는 뭐라 했냐면요.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더하라고 했으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 최소값 P점을 구하기 위해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심화 문제 하나만 합시다. 옆에 중선 정리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들어보세요.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얘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좀 쩔 수 없이 일단은 공식을 쓰겠습니다.
이 거리의 제곱을 구한다는 거는 a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의 제곱을 구한다는 거는 a-4의 제곱 더하기 9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ap의 제곱, 이게 bp의 제곱.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더했고요.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6이라고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네. 이 아이의 최소값 구하려면은, 자, 언제나 말하지만, 2차식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칭축이에요. 그냥, 그걸 외우시는 것도 좋았고, 이제 진짜 대칭축을 구하러 가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2죠. a는 2에서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예, 끝났습니다. 그쵸? a가 2면 되는 거였죠. 그쵸? 그때 여러분들이 2를 대입해서 다 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중선 정리 하나 배웁시다. 옆에도 나와 있긴 한데 바로 다음 거긴 한데 지금 이걸 배우고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중선 정리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중선 정리로. 이해하셨죠? 네. 선생님은 애초에 A가 2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거의 딱 2,0 맞게 점을 찍어놨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중선 정리가 뭐냐? 일단은 이거는 그냥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외우시면 되는데, 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어떤 변에 중점이 있다고 칩시다. 중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중선이 얘거든요. 이게 중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중선인데, 그럼 들어보세요. 중선 정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길이 얼마야, 태희야? 이 길이 얼마야? X죠, 그쵸? 중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X 안 쓸게요, 따로. 자, 그러면 중선 정리 뭐냐?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게 잘 까먹어요. 왜냐면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외워주시면 좋겠고, 중선 정리를 왜 외웠을까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네. 중선 정리를 왜 이 문제에 적용하느냐? 봐봐요. 되게 이 문제를 보면은, 중선 정리가 사용되는 문제는 30번을 보시면,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 보세요. 중선 정리가 보세요.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이죠?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중선 정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즉 보세요. 아니, 이변 제곱 더하기 이변 제곱 하라고? 라는 문제입니다. 이변 제곱 더하기 이변 제곱의 뭐 최소값 어쩌고? 근데 잘 들어봐. 아니 그럼 쌤, 제가 이 둘을 딱 이렇게 이은 다음에 삼각형으로 만들고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은 여기 중점 하나 찍어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으로 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맞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대신에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MP의 제곱으로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문제를 말한다면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잠깐만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물어봤는데 이걸 물어봤어. 근데 내가 이거 대신에 얘로 구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지, 이걸로. 나쁘지 않지? 똑같으니까. 중선 정리니까, 제곱이니까. 근데 봐봐. 쌤, BM의 제곱은 고정인데요? 그쵸. 왜냐면 A와 B점이 고정이기 때문에 이 길이 고정? 이 길이 고정입니다. BM의 제곱 그냥 나와요. BM 제곱을 구한다 치면 중점을 찍을 수 있죠. 중점 2,2인데, 그럼 BM의 제곱 구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5니까 5의 제곱, 5예요, 5. MP는 5라고, BM이 고정이죠. BM은 5라고 고정됐죠. 이제 나는 MP의 제곱만 구하면 되고, 당연지사로 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BM 값은 고정이잖아요. 그쵸?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럼 봐봐요. M이 2,2야. 사실 P점이 그러면 P점이 어디든 찍힐 수 있는 거잖아. 어디든 찍힐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중점 bm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될 거니까. 근데 봐봐. 아니 그럼 이 점으로부터 x축 위에 있는 점 중에 가장 가까운 p값을 찾으면 되는데 바로 수직 떨어진 애가 제일 가깝지. 그냥 어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가장 가까운 애 수직 떨어진 거잖아. 그치? 2,2에서 수직 떨어지면 얼마야? 2,0이죠.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4라고요. 그래, 2니까 제곱 4. 정답이 얼마예요? 18이라고요. 이것도 좋은, 아까 그 막 공식 a,0 써서 공식 쓰는 것도 좋은데, 다시 한번 기억해.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해 보면 좋아? 중선 정리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떠오르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얘기해 드렸습니다. 알았죠? 네. 33번이에요. 이게 막 가끔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태희가 영어학원 쌤이나 국어학원 쌤 나보다 더 무서워하거든. 근데 그것도 있고 뭔가 영어학원 쌤이나 국어학원 쌤이 더 막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아닐 것 같긴 해서. 네. 국어학원 쌤 여자분이 가르쳐 태희야? 네. 아 그래? 그분도 한성과를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아닌가? 그분은 좀 착하죠? 아, 그건 아니구나. 오케이. 네. 아내분인 거지? 아, 그치. 두 분 다 그렇게 빡셀 수가 있지. 네.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막 화내면서 뭐 열심히 하면서 가르치면서 잘하는 척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진짜 많은데 근데 내 느낌상 이래. 진짜 잘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 네, 여러분들 잘 배워주세요. 알았죠? 네, 별로 화가 안 나는데 가르칠 때 왜 화가 나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액션이라도 있어야 애들이 뭔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르친다 이런 거라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더라는 거라서 그런 거지. 근데 대충 나이가 들잖아. 일정 이상 나이가 들잖아? 그럼 되게 애들이 그런 학원들은 금방 그만두더라고. 이제 약간 보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과 잘 맞다고 생각하면 다니면 되는 거죠. 지금 태인의 학원에 예를 든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갑자기 태희가 오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좀 잘했었나? 약간 이런 표정이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건 아닌가?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근데 얘들아, 지금 나 너네랑 기초하고 있어. 알았지? 그니까, 너네는 지금 기초가 좀 없는 것도 있겠지? 가져가. 내가 너네 앞에서 지금 나 잘났다 치면서 킬러 문제 갖다 박아놓고 킬러 문제 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뭐야? 아,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너네가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기초 잘 쌓아놔? 어차피 나중 가서 다시 물어봤을 때 까먹었어요 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게 너가 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해볼까요? 중선 정리 문제이고요. 빈칸 채우는 거니 혹시? 그렇네요. 좀 재미가 없는데 이러면. 네, 중선 정리 한번 맞춰봅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자,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대요. AB의 제곱, AC의 제곱, 2배의 AM의 제곱, BM의 제곱입니다. 그쵸. 네, 이랬을 때, 얘를 갖다가 이제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ABC가 요건가요? ABC겠죠, 아마? 뻔할 뻔짜일 것 같긴 한데. 맞죠? 네, 그럼 볼게요. 이거는요, 그냥 문제가 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봐봐요. 들어보세요. 원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야, 삼각형 ABC가 있어. 그냥 있을 유자를 쓸게. 귀찮으니까. 아, 너네 요즘 한자 안 배우냐?
있어. 라고 할게. 이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것도 성립하는지 봐봐. 라는 문제가 그냥 내요. 단 M은 BC의 중점 이렇게 주면서. 그럼 봐봐. 아니 삼각형이 겁나 많은데 겁나 많을 텐데 생김새도 다양하고 많을 텐데 왜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이제 봐봐.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 어떻게 보이지? 라는 마음이 들 건데 잘 들어봐. 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든 어쨌든 내가 야, 나 지금부터 여기 밑변에 중점 있지? 여기 B라고 C라고 중점을 원점으로 볼게 라고 하면서 딱 돌려버리면 무조건 모든 삼각형이 싹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아 몰라 여기 B점임 여기 C점임 나 중점을 원점으로 볼 거임 하고 모든 삼각형을 이렇게 딱 원점에 박아버릴 수가 있죠. 그쵸? 그쵸? 이거부터 니네가 원래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준다고요? ABC가 있어. 그냥 아무데 뭐가 있어. 둔각인지 예각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있는데 BC의 중점 M이라고 했대. 이거 성립하는 거 보여봐. 라고 문제에서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을 니네가 직접 그릴 거예요. 얘기해야 되겠죠? 네. 저 뭘 외우면 돼요? BC의 중점인 M을 원점으로 두자. BC의 중점인 M을 원점으로 두기만 하면 돼. 이걸 좀 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학교 시험에 수행평가나 아니면 내신 소수령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네, 여러분들과 기초 함께 하는데 즐겁네요. 네. 원래 기초 수업이 재미가 없는데 내 입장에서 재밌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열내는 거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뭐죠? 공부하는 자세, 마인드 이런 거요. 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위에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 아무것도 안 줬을 때 너네는 무조건 뭘 하면 된다? BC의 중점인 M을 원점으로 둘 거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면 A좌표는 보세요. 솔직히 허공 아무 데나 있죠. A좌표는 허공에 아무 데나 있기 때문에 중요해. 아무 데나 있기 때문에 얘는 A, B라 써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X, Y좌표 둘 다 몰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B좌표는 일단 Y좌표를 알아요. 0이죠. 일부러 그렇게 둔 거잖아요. 그쵸? 그쵸? B좌표, X좌표는 몰라요. 대신에 여기를 마이너스 C라고 두면은 C는 C,0이라고 둘 수 있죠. 왜요? 중점이니까요. 그쵸? 이 정도까지 세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팅해놓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문제가 말하는 대로 할게요. AB의 제곱이요? 이 길이의 제곱이요? 그냥 쓰세요. A 더하기 C의 제곱, B의 제곱. 그쵸? 자, AC의 제곱이요? 그냥 쓰세요. 네. A 빼기 C의 제곱, B의 제곱이요. 제가 두 배의, 자, AM의 제곱 볼까요? A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BM의 제곱은요? BM의 제곱은 그냥 C제곱이 되겠죠. 이 끝입니다.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써보니까 성립해요. 왜냐면요. 이거 전개해보니까 보세요.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전개했는데 여기는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C가 나오면서 이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2AC 나오면서 없어지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가 나오게 되면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별거 없습니다.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과정은 별게 없어요. 이 그림을 니네가 직접 그리고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원점으로 두고 BC를 X축에 둔 다음에 자 좌표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거 하는 것만 중요하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진짜 쉬워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채우라고 했으니까 채워볼 건데 A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그거 쓰라는 거죠.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겠죠? AM제곱 더하기 BM제곱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끝났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8번입니다.
8번. 잠깐만요. 아. 아. 예. 해볼게요. 아, 갑자기 재차기가 나오네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A는 선분 PR의 중점이다. 맞죠? 눈이 있으면. Q는 선분 PB를 1대2로 내보냈다. 맞죠? 눈이 있으면. R은 AS를 2대1로 내보냈다. 맞죠? 이거 뭐예요, 이게? 기억니은데 이거 정답입니다. 하나 푸시고 44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A점이 있는데 5,1, B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4, 예, C점은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했어요.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 2대1이요? 자, X의 차이는 6만큼 나고요.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근데 눈으로 봐도 되지만 웬만하면 그림 그립시다. 네. A, B고요. 네. 귀찮더라도 그리는 걸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볼게요. AB를 2대1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AB가 그려지는데 A 쪽이 2개인 거죠? 전체를 3등분 했고 A 쪽이 2개니까 여기가 내분점 P죠, 그쵸? 자, X 보세요. 6 차이 나죠? 3칸으로 나눌 건데 2대1이라서 X가 6 차이 나니까 한 칸당 2겠죠? P좌표 1,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당 X가 2니까. 자, Y 보세요. 마이너스 1,4 잘못 찍었네요. 네, 마이너스 1,4 위에 있네요. 네, B점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고, 5,1 여기죠.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고, 말했지만 이제 P점의 X좌표는 1이고요. Y좌표는 이제 Y 3이니까 한 칸당 1이죠? 자, 한 개 내려오면 되겠다. 한 개. 3이죠? 그쵸? 한 개 내려올게요. 끝났고요. 예, 선분 AP의 중점의 좌표. AP의 중점은 사실 이번엔 2대1 내분점이니까 얘한테 똑같이 또 2칸, 1칸 올게요. 3,2. 2칸, 1칸 올게요. 그쵸? 바로바로 해도 되죠. 뭔데? C점이 3,2예요. 끝났어요. 너무 쉽네요. 네. 51번입니다. 볼까요? 얘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점 B는 A, 1. 점 B는 이제 Y는 1, 위에 있는 어느 매의 점이에요. 어느 매의 점인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대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하나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Y좌표는 확실해. Y좌표는 확실하지, 그치? 그럼 Y끼리의 내분점 먼저 구하자. 2대1이었나? 네, AB 2대1이요. 그럼 Y끼리 2대1 하려면, 자, Y 거리가 2인데, 2대1이니까 3등분을 해야 돼. 한 칸당 얼마겠어? 3분의 2겠지, 그치? 3분의 2지. A로부터 2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4 올라와 보자. 3분의 1이네? 모르긴 몰라도 그 내분점에 Y좌표는 3분의 1이야. 자, Y좌표는 3분의 1이야. 이걸 알았어. 내분점의 Y좌표. 그럼 잘 들어봐. 야,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데 둘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X도 3분의 1이겠네. 끝났네. 얘들아, 문제가 너무 쉬워. X, Y 따로 보니까 너무 쉽잖아. 그럼 봐봐. 아니 쌤, 근데 저 A 구하는 건데요? 그럼 구하러 가자. 야, 지금 3분의 1과 5까지 3분의 1과 5까지 거리가 얼마야? 3분의 16이야. 3분의 16이야, 그치? 야, 봐봐. 이거 2칸짜리잖아, 지금 2칸. 한 칸 더 갈 거고, 그치? 2칸짜리니까 3분의 8이겠다, 그치?
한 칸이, 그치? 3분의 8 3칸 가자, 3칸. 8이네? A 3이죠. 그쵸? 3분의 8 3칸 가면 8이잖아요. 그쵸? A로부터 8. 3이죠. 그쵸? 잠깐만요. 잠깐만. 이쪽에도, 맞죠. 이거 맞죠. 이거죠. 네. 어때요? 쉽죠? 그쵸? 지금 얘기한 거 이해 못했으면은 영상 다시 봐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58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m이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선분 AB가 y축과 만나는 점이 AB를 1대로 내분한다고.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쉽죠? 또? 볼게요. 다른 건 몰라요. 대칭축이 2래요. 내가 어떤 선을 딱 그렸어요. A점, B점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Y축이 있나 봐요. 어딘가 이렇게 Y축이 있나 봐요. 근데 Y축으로 나눈 애가 1대 2로 내분한대요. 알겠습니다. 자, M값을 구하래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만 봅시다. 일단 보니까 제가 이 친구의 좌표, 얘를 할게요. 얘를 뭐 K, M이라고 하면 X만 볼 거긴 해요. 이 문제는 K라고 하면 우리는 A 좌표가 4-K, 라는 걸 좀 알아요. 왜냐하면요, 대칭축이 2라서 얘 더하기 얘가 4가 나와야 됩니다. 4-K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해하셨어요? 4-K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리를 계산할 건데, 보세요. 다시 한번. AB는 2차 함수 때문에 대칭축 2를 유지해야 되니까 더하면 4가 나와야 돼요. 그쵸? K라고 쓰면 이거겠죠? 또 하나. 자, 이 거리 얼마죠? 이 거리. 자, X는 0에서 얘를 빼니까 이 거리 K-4예요. 거리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X는 0에서 X는 이걸 빼줘야 되겠죠? 자, 이 거리 얼마죠? K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1대 2라고요? 이거 2배 하면은 K 나온다는 얘기네요. 구하면 되겠죠, 그쵸? 네. 짧은 거 2배 하면 K가 나온대요. 어때요?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K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때요? 너무 쉽죠? 그쵸? 대칭축 활용하고 뭐하고 하면 되겠죠? 자, 63번 하겠습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이 AB는 3BC를 만족하는 점 C가 있다고 한대요. 근데 이게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맨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 슬픈 현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8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는 이어볼 건데 쭉 이어볼 건데 자, 이 AB는 3BC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AB 대 BC가 3대 2라는 거죠. 뭐 이걸 이렇게 전개해봐도 되는 것도 맞는데 앞에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야, 이 AB는 3BC가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작네가 보여야죠. 왜냐하면은 큰 아이를 2배만 해주면 작은 애 3배나 해줘야 같아지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보자마자 AB가 3, BC가 2구나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전 잘 모르겠는데 AB의 길이가 얼마 있을 건데 BC의 길이가 그거보다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3칸이라면 AB의 길이가 3칸이라면 BC는 2칸이어야 되니까 자, C가 올 수 있는 자리 보세요.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 있거나 그러면 AB 3칸, BC 2칸 아니면 여기 하나 C가 있거나 겠죠? 그쵸? 문제에서 C가 올 수 있는 자리 2개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니 쌤 C가 이런 데 올 수도 있지 않나요? 2칸으로 해서 여기도 C 올 수 있지 않나요? 안 돼요. 문제에서 AB의 연장선 위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C는 이런 데 없을 거예요. 되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죠? 선분 AB요? 선분 AB? 선분이었으니까 여긴 안 되겠다, 그쵸? 여긴 안 되겠군요. 선분 A, 잠깐만. 선분 AB의 연장선이면 맞는데, 방금 전 거. 잠시만요. 아니, 이게 문제가, 선분 AB의 연장선이니까 그냥 C 바깥쪽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건 이 사람이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선분 AB의 내부 말고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니까 바깥쪽 거 구할게요. 뭐 어쨌든 잘 보세요. 자, 이게 3칸이고 2칸 더 가면 되니까 한 칸당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자, X는 3칸인데 3 차이가 나니까 한 칸당 1이죠. 자, 여기서도 1 두 번 갈게요. 7. 자, Y는요? Y는 6 차이 나는데 3칸이니까 한 칸당 2죠. 2짜리 2개 올라갈게요. 12죠. 정답 19네요. 근데 문제를 좀 말이 되긴 했어야지. 69번, 72번까지 해도 될 것 같긴 하죠. 네, 72번 쪽 근데 유형이 문제가 많네요. 네, 이번 숙제 80문제만 합시다, 그러면. 네. 가볼까요? 자, 69번. 세 점 A, B, C를 꼭지점한 삼각형 내부에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1일 때인데, 네,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나 이거 대충 그릴래. 봐봐. A, B, C가 있어. 잘 들어. BC의 중점이 M이야. BC의 중점 M. 봐봐. AM을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 무게중심이잖아. 이거 무게중심이잖아. 다 알지? 그 무게중심이 딱 중선끼리 딱 이었는데, 하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거 알지? 나 무게중심 바로 구할게. 그 무게중심, X끼리 다 더했더니 1 나와야, 다 더하면 3 나와야 되겠다. A 마 3. 자, Y끼리 다 더했더니